안녕하세요. 안성욱 실전경매TV 안성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한 입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는 우선은 장점으로서는 경매 물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의 장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분석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아파트 권리 분석을 어렵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아파트 권리 분석은 가장 쉽죠.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입찰에 따른 자금 소요가 큽니다. 수도권은 적어도 5억 이상 10억대, 지방에서도 1, 2억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소요 자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경매의 단점으로는 단기 처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죠.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1년 안에는 70%의 중과세, 2년 안에는 60%의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이죠. 세 번째는 낙찰 후 인도가 복잡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인도 문제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현장 답사가 대체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내부를 보려고 해도 문을 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현장 답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입찰의 경쟁력이 높아서 낙찰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네요. 자, 다음은 아파트 경매의 권리 분석. 제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권리 분석의 대표적인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문제 있죠. 아파트 경매의 권리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가려내는 부분인데 요즘은 경매 사이트가 안내를 잘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 분석은 화면을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하고 같이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예컨대 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면 이것은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는 공용 부분에 관하여 3년이 초과하지 않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체납 관리비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파트 실전 경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4480호, 위치는 순천 신도심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84.98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이죠. 전용 기준으로. 자, 이 물건은 2024년 10월 14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아파트 시세가 보합세에 있던 시절입니다. 자, 감정가는 3억 9,800만 원이고요. 이 무렵의 시세도 이와 비슷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1회차는 유찰이 됐고요. 2회차는 2025년 5월 12일 무려 11분이 입찰을 하셔서 3억 5,800만 원 최고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9.95%이고요.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현황이죠. 자,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롱면으로 왔고요. 아파트 단지는 중흥단지고요. 누르시면 이 아파트는 중흥 S클래스 6단지이고요. 2025년 면적은 84.989고요. 6월달에 거래가 있습니다. 18층이 3억 8,500에 거래가 됐고요. 5월달에 27층이 4억, 4월달에 26층이 4억, 25층이 4억 1,500, 3월달에 2층이 3억 8천,
2월달에 19층이 3억 8천. 자,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세는 조금 전에 보신 감정가 3억 9,800과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찰가 3억 5,800이 적정한 낙찰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 그 다음에 감정가, 낙찰가,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을 감안한 상태에서 수익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우선 감정가는 3억 9,800이고요. 시세는 조금 전에 보신 표에서 4억을 끌어다 씁니다.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가 3억 5,800이고요. 취득세는 1세대 2주택까지는 1.1%니까 393만 8천원이고, 기타 비용으로 등기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하면은 250만원을 비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들어간 비용이 3억 6,443만 8천원이고요. 시세 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익이 3,556만 2천원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1년 이내에 처분을 했다고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7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89만 3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세후 수익은 1,066만 8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고 보면 중과세 기준에 따라서 60%의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2,133만 7천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세후 잔액은 1,422만 4천원이 되네요. 이것을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투입 대비 이 금액들은 결국에는 1년 이내 처분은 2.93%가 수익으로 잡히고요. 2년 이내의 처분은 3.90%가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예컨대 도배 비용이라든지 장판 비용이 들어간다면 700만원 정도를 여기에서 가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은 불과 2,300만원에 불과하고요. 그렇다면 3억 6,400만원 비용 투자를 해서 기껏 3,400만원을 수익으로 잡는다면 이 투자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낙찰가율 90%대의 낙찰을 받는 것이 수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인도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도 비용이 거주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인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34평대의 강제 집행 비용이 300만원 4배가 들어가니까 수익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건데, 맞습니다. 2년이 초과해서 처분을 하신다면 일반 세율에 해당되는 15% 적용을 받고요. 그렇다면 일반 세율에 따른 세금은 4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수익은 3,100만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입되는 돈 3억 6천 대비하면 10%도 안 되는 금액이죠. 거기에 만약에 집을 가지신 분이 갭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세라도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전세를 놔는다고 보면 지금 개정된 임대차 보호부상의 보호기간은 2년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4년으로 늘어나고요. 그럼 4년 안에 처분이 어려우면 이 3억 6,400이라는 투자금을 지탱할 수 있겠는지를 감안하신다면 이 정도의 종잣돈이라면 차라리 공부를 더 하셔서 특수물건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아파트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수도권의 70%대의 낙찰가율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방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우리 순천 법원 기준으로 85% 이상 90%에 육박한다면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한 이 자료대로 하면 수익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